토트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10월 9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과 이제 브라이튼의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 어떤 네. 전적이라든지 뭐 토트넘의 상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최근에 어떤 전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새 시즌 동안 네. 그러니까 새 시즌이라고 하면 포터 감독이 이끌었던 시즌이거든요. 포터 감독. 포터 감독이 이끈 경기 동안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만나서 네. 4승 3패. 비슷하네? 브라이튼은 3승 4패. 예. 그러니까 포터 감독이 그만큼 좋은 감독이라는 뜻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당연히 브라이튼보다 토트넘이 훨씬 더 전력이 강했는데 여기서 이제 브라이튼이 꽤나 박빙의 승부를 했어요. 네, 그러네요. 4승 3패면. 그리고 이제 이 4승 3패 중에 토트넘이 한 번 이긴 것 중에 한 번이 FA컵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사실상 3대 3인 거죠. 동률이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팀이 최근에는 계속해서 치고 받았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 그 후반기에 그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패배를 했었죠. 네네. 그때 이제 막 그 콘테 감독이 답답함. 맞아요. 잘 나가다가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들었던 경기.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가 이제 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이제 사위 싸움 하는데 중요한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상 그 경기를 지면서 사실 아스날 쪽으로 거의 80~90% 넘어갔다고 봤었어야 되죠. 네. 그때. 그래서 이제 막 비판을 받았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근에 브라이튼이 토트넘에게 강해요. 이게 전력상이 당연히 토트넘이 우위인데도 지금 이렇게 치고받는 싸움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공격수들의 기록을 보면 손흥민과 케인의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유독 브라이튼을 만났을 때 그렇게까지 좋지 못합니다. 10경기에 지금 한 골과 한 개 도움밖에 없네요. 네. 10경기를 나왔을 때 손흥민이 나왔을 때 6승 1무 3패를 했는데 한 개의 득점과 한 개의 어시스트를 했어요. 네네. 근데 요게 이제 2017-2018 시즌. 그 이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브라이튼을 만났을 때 이제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브라이튼 상대로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손흥민. 이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다. 예를 들면 이제 레스터 시티나 이런 팀 만날 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득점을 유달리 못하는 팀이 있어요. 네네. 꼭.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이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케인 같은 경우는 나름 브라이튼과 경기할 때 좋아요. 네. 최근 12경기를 했는데 8골에 넣었구나. 8골을 넣었고 네. 케인이 나왔을 때 7승 3무 2패.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최근 7경기에서 5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케인이 득점은 계속해서 꾸준히 브라이튼 상대로 넣었었다. 네네. 자, 일단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최근 7경기는 4승 3패로 토트넘이 근소하게 좀 앞서 있고 지금 두 팀이 공교롭게 3위와 4위예요. 토트넘이 5승 2무 1패로 3위에 올라 있고 네. 브라이튼은 4위 4승 2무 1패인데 토트넘은 최근 흐름이 너무 좋지 않고 그렇죠. 꾸역꾸역 승하다가 최근엔 좀 패배를 하고 있고 브라이튼은 리버풀 만나서 또 3대 3. 그렇습니다. 네, 좀 좋은 경기를 또 펼치기도 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좀 브라이튼이 괜찮다고 봐야 될까요? 브라이튼 괜찮은 지금 상황이고요. 네네. 브라이튼이 저 4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경기 수를 보시면 토트넘은 8경기고 브라이튼은 7경기입니다. 그리고 승점 차이가 3점 나니까 네네. 이제 브라이튼이 안 치른 경기를 승리로 만들게 되면 승점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브라이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즌 초반 흐름의 성적은 분명히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력 대비 매우 잘하고 있고 네네.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 예.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성적은 나오고 있지만 경기력이 경기력 자체가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최근 경기가 이제 패배였었죠. 네네. 그런 게 이제 조금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포터 감독에서 데제르비 감독으로 이제 교체가 된 이후에 첫 경기를 이제 치렀는데 네. 그 경기는 좀 어땠나요? 일단은 데제르비 감독을 선임을 한 게 브라이튼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데제르비 감독은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을 맡았을 때 아주 공격적인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공격적인 경기를 했을 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감독을 당연히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데제르비 감독이 사스올로를 맡았을 때나 네. 그리고 샤흐타를 맡았을 때 이렇게 감독직을 수행했을 때 이제 경기의 모습들을 보면 매우 공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이 맞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데제르비 감독에게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이 두 감독이 되게 친하거든요. 뭐 둘이 뭐 밥도 먹었다 뭐 이런 밥도 자주 먹고 있고. 전술 예. 얘기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이 EPL 올 때 과르디올라에게 브라이튼이 어떤 팀이냐 어허. 나와 좀 맞겠느냐 네. 조언을 구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또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데제르비 감독이 공격적인 감독이란 뜻이죠. 그런데 공격적인 감독이다 보니까 포터 감독의 후임으로 선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첫 경기를 했는데 딱 첫 경기만 봤는데도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을 그대로 살려서 잘 이끌 수가 있겠구나. 굉장히 또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요. 예. 뭐 아주 지금 좋은 일단은 첫 번째 경기를 펼쳤어요. 실제로. 네. 첫 번째 경기에서 일단 그 3대3이 되긴 했지만 초반에 그 브라이튼이 2대0으로 먼저 달아나면서 사실상 경기를 좀 주도를 했거든요. 네. 뭐 이제 기록만 봐도 점유율이 이제 46%인데 이제 슈팅이 6개를 했어요. 네. 근데 6개의 슈팅 중에 6개가 모두 유효 슈팅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매우 좋은 공격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고 이게 이제 볼을 점유하는 축구.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축구.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포터 감독이 보여줬던 패턴들을 좀 많이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포터랑 비슷했던 게 데제르비 감독도 포터 감독의 좀 성향을 그대로 살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지난 경기에서. 네. 그래서 사실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을 맡았을 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포터 감독이 3백을 쓰다가 4백이 되고 4백을 쓰다가 5백이 되고 네. 갑자기 3백이 되고 계속 좀 유동적인 변화를 줬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데제르비 감독이 한 번의 경기 첫 번째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3백을 만들다가 4백을 만들고 네네. 그리고 3백을 만들 때도 이제 그 브라이튼이 3-4-3이에요. 근데 포터 감독이 이제 원하는 그런 전형이 3톱에 한 명이 내려와서 3-5-2 전형을 만드는 게 포터 감독의 특징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러한 것을 데제르비 감독도 브라이튼을 맡아서 바로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두는 움직임이라든지 공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두 감독이 굉장히 닮아 있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데제르비 감독이 물론 이제 첫 경기이긴 했지만 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포터 감독의 전술을 잘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이 좋은 기세에서 데제르비 감독을 만나서 계속 이 좋은 흐름을 끌고 갈 수가 있겠다. 네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이번 경기도 조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쉽지 않은 경기다. 그럼요. 쉬운 경기가 아니다. 뭐 최근 전적도 마찬가지고 최근 어떤 흐름도 마찬가지고 토트넘이 좀 쉬운 경기를 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트로사르가 이제 리버풀전에서 또 헤드트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 경기 토트넘의 어떤 수비력이라든지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중원 싸움이라든지 봤을 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트로사르는 사실은 그래도 다행인 게 로메로가 있는 쪽이에요. 물론 이제 그 지난 시즌부터 포터 감독이 트로사르를 어떻게 쓰냐면 트로사르를 왼쪽 윙백으로 써서 사실상 윙백이지만 윙백의 역할은 그 뒤에 있는 왼쪽 중앙 수비수가 하고 네네. 트로사르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데제르비 감독이 나왔을 때도 데제르비 감독이 첫 경기 할 때는 트로사르를 윙백이 아니라 3톱의 왼쪽 측면 공격수, 네네. 측면 공격수로 썼어요. 그런데도 이제 좀 그 포터 감독과 유사하게 트로사르를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왼쪽에도 있다가 오른쪽에도 있다가 트로사르의 그 활동 반경도 넓고 열심히 뛰는 그런 플레이를 최대한으로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해서 헤드트릭까지 했고요. 그렇죠. 아니 그 토트넘이 최근 경기를 보면 중원 싸움에서 이제 좀 숫자가 밀리면서 아예 뭐 참 안 되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펼쳤는데 네네. 이번 경기 중원 싸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브라이튼 전에 좀 고전할 수도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네네네. 지난 경기에서 3-4-3이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3-4-3이었는데 요 이제 기록들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볼을 소유했을 때 네네. 브라이튼이 볼을 소유했을 때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웰백도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온 그로스가 네. 측면에도 있지만 사실 중앙 지역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 이제 붉은 색깔 지역이 그로스라는 선수가 뛰는 네네. 위치인데 저 선수가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측면 윙백도 되고 측면 공격수도 돼요. 그만큼 다재다능하고 많이 뛰는 선수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3톱에 있는 한 명 그로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중원의 숫자가 좀 보강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즌에 그 비수마가 잘했던 이유가 3-4-3을 쓰지만
측면 공격수 한 명이 내려오니까 비수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잘했었던 선수죠. 그런 것처럼 좀 유사하게 그런 플레이와 유사하게 데제르비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저 크로스를 활용해서 크로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이런 전략을 취했는데 네네. 토트넘이 마침 이번 시즌 가장 어려워하는 팀들이 바로 브라이튼 같은 전략을 쓰는 팀이 중원에 좀 숫자를 두면서 네. 그런 팀에게 좀 밀리는데 어차피 이 브라이튼도 토트넘 상대로 토트넘의 약점들을 아니까 그렇죠. 역시 또 그런 전략을 쓸 텐데 토트넘이 과연 이 중원이 좀 강하고 이런 숫자가 많은 팀에게 부족했는데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예. 지금까지는 변화를 크게 주고 있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북런던 더비에서도 아스날은 뭐 원래 네. 포백이지만 3백이 되면서 풀백 한 명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중앙 미드필더 숫자를 3명에서 4명까지 늘려주는 중원 지역에서의 그 강력한 압박과 볼 점유. 요게 장점이거든요. 네. 근데 중원에 이렇게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3-4-3을 쓰는 토트넘 입장에서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면서 중원에서의 그런 우위를 전혀 가져가지 못했죠. 네네. 근데 아스날뿐만이냐. 시즌 초반에 첼시도 그렇지. 원래 3-4-3 쓰는데 공격수 한 명을 내려서 네네. 3-5-2 전형을 썼거든요. 그 경기만 특히. 그래서 그 경기에서도 사실은 토트넘이 경기력적으로 많이 밀렸던 그렇죠. 경기고 울버햄튼전도 그렇고. 울버햄튼은 아예 그냥 토트넘 맞춤 전략으로 또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토트넘을 상대할 때 중앙 미드필더를 좀 더 내려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토트넘보다 좀 우위를 가져가면 되겠구나. 네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3-4-3에서 뭔가 3-5-2로 좀 변화를 하는 것도 분명히 좀 고려를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토트넘 전술 얘기는 또 잠시 뒤에 이어지고요. 이건 뭡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엄지척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 이제 요런 이제 에메르송이 어제 네. 이제 인스타를 올렸습니다. 뭐 평점 높다는 건가 지금? 이게 챔피언스리그 이제 평점인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소파스코어에서 선정한 순위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6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기에 올린 거예요? 그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지. 근데 이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면 지금 토트넘이 분위기도 안 좋고 북런던 더비 때 퇴장도 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어제 또 그 코치의 그런 부고 소식도 그렇죠.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에메르송이 저걸 이제 중간에 올리면서 또 문매를 좀 맞는. 또 이제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눈치 챙겨라 진짜. 그리고 일단 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네. 저건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소파스코어에서 측정한 저런 평점은 스탯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로스를 많이 올렸다. 뭐 패스 뭐 몇 번 패스를 했다. 몇 번 했다. 네네. 이런 것들 볼터치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 에메르송 로얄 쪽에서 공간이 많이 납니다. 왜냐? 일부러 좀 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손흥민, 그렇죠. 특히 손흥민 쪽 그리고 이제 페리치가 나왔을 때도 사실 페리치가 그렇게 막 엄청난 활약까지는 못 보여주지만 페리치가 지금 토트넘에서 어시스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방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과 페리치 쪽을 공간을 내주는 것보다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에메르송 쪽의 공간을 내주는 게 조금 더 당연히 낫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간 내주고 저쪽으로 볼을 주게 유도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아마 좀 저런 스탯이 그러니까 스탯 기반이니까 이게 조금 더 좋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야, 그렇다고 저도 올리냐? 저거 지금 팀 분위기 안 좋은 엉망인데. 북런던 더비 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본인 퇴장당하고 완전 미끄러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올리면서 뭔가 넌시눈 같은 느낌이 든다. 옛날에 그 한국 농구 프로농구에 신명호 선수라고 있었어. 수비를 되게 잘하는 선수야. 짤 있잖아. 짤 있잖아. 신명호는 놔두라고. 3점 슛이 너무 안 들어가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요. 프리하게 냅둬라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아스날전에서도 너무 이제 티나게.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던 사카. 사카는 분명히 이제 페리치를 맡고 있는데. 네네. 왼쪽 측면 공격수인 마르티넬리는 오른쪽을 생각하면 당연히 에메르송을 막아야 되잖아요. 페리치를 그렇죠. 맡고 있으면 네네.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근데 그 에메르송이 아니라 로메로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메르송 쪽은 조금 놔둔다. 그렇죠. 라는 거였죠. 그래서 경기에서. 진짜 공간은 많이 나. 크로스 기회는 되게 많은데 맞아요.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서 이제 잡았을 때 전진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다. 이제 에메르송이 이렇게
또 자기 인스타에 저런 거 올렸는데 네네. 일단 이 에메르송이 이번 경기는 안 나와요. 이번 경기 에메르송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느냐? 에메르송 자리에 누가 나올 거냐?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레스터 시티전에서 전반전에는 페리시치 오른쪽, 네. 세세뇽 왼쪽에 세웠어요. 그래서 페리시치의 오른쪽 윙백 기용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죠. 네네. 근데 페리시치가 오른쪽에서 잘 못하는 거예요. 늘 잘 못했거든요. 오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 되자마자 페리시치 왼쪽, 세세뇽 오른쪽으로 돌렸죠. 위치를 바꿔줬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세세뇽도 오른쪽이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른쪽 라인에 에메르송이 없을 때 사실은 에메르송이 왜 계속 나왔냐? 에메르송이 지금 오른쪽 라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모우라 부상 없으니까 지금. 스펜스는 아직 컨디션이 뭐 이렇게 지금 전술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도어티는 부상 이후에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지금 아쉽고 네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에메르송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컨디션 안 좋아도 로얄을 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 자리에 뭐 세세뇽이나 페리치가 나온다고 해서 에메르송보다 잘하진 않거든요. 당연히 자기 포지션이 아니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이 지금 꾸준하게 나왔는데 에메르송이 없다면 이 자리에 콘테 감독이 실험을 좀 해서 과감하게 이제 기용을 해서 네네. 저 자리에 도어티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렇죠. 스펜스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안 썼던 자원을 쓸 거냐 아니면 레스터 시티전에 그 기억을 살려서 페리시치 세세뇽 페리치를 오른쪽에 두거나 세세뇽을 오른쪽에 두거나 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선택도 이제 확실하게 해줘야겠네요. 컨테 감독이.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오른쪽 라인 아까 말씀하셨던 트로사르 트로사르가 뛰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이튼에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가 트로사르인데 네네. 이 트로사르가 이제 뛰어 들어갈 때 에메르송이 그 공백에 뛰는 선수 오른쪽 윙백에서 뛰는 선수가 트로사르를 잘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로메로에게 너무 큰 부담이 안 가고 네네. 로메로에게 너무 큰 부담이 가면 사실은 로메로가 커버를 하러 나오다가 오히려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는 이런 장면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에메르송 자리에 어떤 선수가 뛰면서 공백을 좀 메워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른쪽 윙백 자리를 잘 메워줄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습니다. 자, 10월 9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과 브라이튼 3, 4위의 또 맞대결이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의 또 골도 좀 기대하시는 분도 많을 테고. 그럼요. 이 경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